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권영석 선생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권영석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간은 우측 늑골로 쌓여 있으며 횡격막 아래 복강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상 외상으로부터 보호가 쉬운 장기이며 간 실질 내에는 신경세포가 적어 간에 이상이 있다고 해도 통증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풍부한 피막에 종양이나 질환이 침범한 후에나 복부 불편감이나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게 결국 우리가 간을 두고 침묵의 장기라고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침묵의 장기에 발생하는 병 중 가장 큰 병, 간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간암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간암은 폐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죠. 특히나 40, 50대에서는 이 사망률 1위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간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간이라는 장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간의 크기, 위치 어떻게 될까요? 간은 인체의 여러 장기 중에서 가장 큰 장기로 무게는 약 1.2에서 1.5kg 정도이며 체중의 1.5 내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상복부 우측 늑골 안쪽에서 횡격막에 접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간은 우리 몸의 다양하고 총괄적인 대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양소 가공 및 저장 기능을 합니다. 위와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들을 체내에서 이용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여 다른 기관으로 보내게 되며 포도당, 비타민, 철분 등의 영양소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조절 기능입니다. 혈액 내 포도당 농도와 콜레스테롤 양을 조절하여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능이고요. 셋째는 합성 기능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 속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들의 약 90%를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넷째, 해독 기능인데요. 우리 몸에 들어온 각종 약물과 알코올, 우리 몸 자체에서 만들어진 노폐물 등 해로운 물질들을 해가 적은 물질로 바꾸어 소변 또는 담즙을 통해 배설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면역 기능이고요. 세균 침입에 대한 방어 작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쿠퍼 세포라는 면역 세포가 있어서 몸 밖에서 들어오는 세균과 독소 또는 이물질을 잡아먹은 뒤 분해시켜서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네, 지금 5가지로 정리해서 간의 역할, 기능을 알려주셨는데 그 간에는 어떤 질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일단 급성 질환으로는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 독성 간염, 간 농양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만성 질환으로는 만성 바이러스 간염 및 만성 B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알코올성 간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간경변증, 간암 등이 있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질환들이 간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양하고 많은 질환 중에서 오늘은 간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일단 간암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네. 간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 간의 고유 기능을 상실한 암세포의 끊임없는 자기 증식과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전이의 능력이 있는 종양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간암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간 고유세포의 암성 변이에 의해 발생되는 원발성 간암과 간 이외의 장기에서 발생하여 간으로 이사온 전이성 간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 전이성 간암은 보통 어떤 장기에서 간으로 이게 전이가 되는 겁니까? 네, 전이성 간암은 대개 혈액이나 림프액을 통해 간으로 전이되어 성장하게 되는데요. 대장암의 전이가 가장 흔하고 또 위암, 폐암, 유방암, 췌장암 등이 간으로 전이를 잘하는 암 중에 속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간암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잖아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간암은 세계적으로 한 해에 한 60만 명의 간암 환자가 발생하는데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환자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여 유럽 및 미주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암이었습니다. 그건 간암의 원인과 연관이 있는데요. 주요 원인인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전 세계적으로도 3억 5천만 명 정도로 존재하고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알코올, 비만, 흡연 등의 주요 위험 인자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간염 바이러스와 위험 인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바로 관련 내용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간암 발생 원인입니다. 어떤 부분이 간암 발생에 영향을 좀 줄까요? 간암은 발생 위험 인자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만성 B형 간염이나 만성 C형 간염, 간경변증, 알코올성 간질환, 비만 또는 당뇨와 관련된 지방간 질환, 그 이외에 아프리카 등 습하고 더운 지역에서는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간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임상에서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간세포암종 환자 중에서 기저질환이 B형 간염인 경우가 약 70% 내외로 가장 많고, 그 외에 만성 C형 간염, 알코올성 간질환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에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지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간암의 약 80% 정도는 간 경변증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을 하며, 나머지 한 20%의 대부분은 만성 B형 간염 혹은 만성 C형 간염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간암의 고위험군은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양성, 간 경변증 환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간 경변증이 아닌 경우에는 만성 간염이 문제가 되는데, B형 간염은 이게 예방 접종이 가능한데 C형 간염은 그게 없잖아요. 네. B형 간염은 백신이 개발되어 있어서 성인, 소아에 상관없이 3회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C형 간염은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예방접종이 불가능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B형 간염도 이게 몇 번 예방 접종을 맞아도 항체가 생기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 즉 무반응자는 전체의 약 5에서 10% 정도 됩니다. 예방접종을 해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요. 선천적으로 면역체계가 약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검사에서 B형 간염 항체가 없다고 나오면 일단 재접종을 하는 것이 좋으며, 재접종을 해도 항체가 없다고 나오면 원래 항체가 생기지 않는 유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런 사람은 B형 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네, 아무래도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간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잘 알아두시고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간암 발생의 고위험군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기적으로 어떤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까? 네,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사람은 6개월 간격으로 간 초음파 및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를 병합해서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상 여쭤볼 텐데요. 사실 간이 침묵의 장기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만큼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는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간암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간암의 흔한 증상에는 오른쪽 윗배의 통증, 체중 감소, 식욕 부진, 심한 피로감, 복부 팽만감, 복부 종괴, 복통, 황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진행된 간암의 경우 우측 갈비뼈 아래에서 간이 크게 만져지거나 간암의 괴사로 인한 고열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간암이 파열되어 복강 안으로 출혈이 생기면 복통과 함께 쇼크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통증은 주로 간암 말기에 나타나는데, 통증의 양상은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통증보다는 둔감한 양상의 둔통이며, 이는 간의 피막에 간암이 침범되어 나타나거나 간암이 퍼져 피막을 팽창시킴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통증은 오른쪽 등 쪽부터 어깨로 뻗치는 방사통의 양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을 느낄 정도로 증상이 나타나는 건 이게 꽤 진행이 됐다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조기 간암인 경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앞서 말한 증상은 진행된 간암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도중 간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약 60%는 1기에서 간암이 진단되었으나, 정기 검진을 받지 않으면서 간암이 진단된 환자, 즉 증상이 있어 검사를 통해 간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약 63%가 3기에서 간암이 진단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라고 하신다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무래도 국가암 검진은 반드시 참여를 해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간암 치료법 살펴드립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시죠? 네, 간암의 치료에는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근치적 치료와 종양의 진행을 막고 크기를 줄이는 비근치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근치적 치료에는 수술적 부분 간 절제술, 간 이식술, 국소 치료요법인 알코올 주입술이나 고주파열 치료가 있고요. 비근치적 치료에는 경동맥 화학 색전술, 방사선 치료, 전신 항암 화학 약물 요법 등이 있습니다. 네, 좀 치료 내용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네. 먼저 종양 제거 치료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네, 먼저 간 절제술로 수술은 암으로 생각되는 병변과 주변 정상 조직을 함께 절제하게 됩니다. 간 경변증이 없는 간에 국한된 단일 간세포 암종 환자에서 1차 치료법입니다. 간 경변증이 있는 경우에도 잔존 간 기능이 충분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간세포암과 함께 병든 간을 모두 제거한 후에 새로운 건강한 간으로 이식하는 간 이식은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간 이식 수술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간세포 암종 환자에서 절제술이 일단 불가능하면서 영상학적 혈관 침범과 원격 전이가 없는 5cm 이하의 단일 종괴 또는 3cm 이하의 3개 이하의 종양인 경우 뇌사자의 간 이식이 1차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간 이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치료법과 달리 기증자가 필요합니다. 기증자에 따라 간 이식은 뇌사자 간 이식과 생체 부분 간 이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뇌사자 간 이식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간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주어 간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생체 부분 간 이식은 건강한 정상인의 간 일부분을 간질환 환자에게 이식해 주는 방법으로 공여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하며 수혜자보다 크거나 같은 체격이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모든 간암 환자에게 이 간 이식이 가능한 건 아니죠? 네, 간암에 문맥 침윤이 있거나 간 외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간 이식 후에 간암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간 이식을 고려하기 힘들겠습니다. 하지만 문맥 침윤이 있는 간암 중에서도 방사선 치료 및 색전술 치료의 반응이 좋다면 간 이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암의 수술적인 치료법부터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비수술적 치료법 네.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비수술적인 치료법에는 국소 치료술인 고주파 열 치료술, 에탄올 주입술, 그리고 경동맥 화학 색전술, 방사선 치료, 전신 항암 화학요법 등이 있습니다. 국소 치료술에는 종양 내에 삽입한 전국 주위로 매우 빠른 고주파 교류를 흘려서 종양과 그 주위 조직을 가열하여 괴사를 유도하는 고주파 열 치료가 대표적입니다. 또 경동맥 화학색전술은 간 절제술, 간 이식, 고주파 열 치료술 등 근치적 치료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간세포암 중에서 많이 시행하는 비근치적 치료법 중의 하나입니다. 간암을 먹여 살리는 동맥을 통해 리피오돌, 항암제 혹은 방사선 동위원소를 주입하여 간암의 괴사를 유발하여 치료하는 시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암의 치료법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간은 이게 많이 절제를 해도 다시 회복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입니까? 간은 절제 후 가장 재생이 잘 되는 장기로 간 경변증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간의 경우에는 절제 후 일주일 동안 가장 활발히 재생되고 한 달이 지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재생됩니다. 따라서 정상인의 경우 전체 부피의 약 75%까지 절제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 경변증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에는 재생 능력이 저하되므로 간 절제술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간의 75%까지 절제해도 이게 회복이 되는군요. 하지만 그 전에 예방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예방법 있으면 좀 귀뜸을 해주시죠. 네. 일단 불필요한 약은 오히려 간에 해로울 수 있으니 복용을 삼가하는 게 좋겠고
양약뿐 아니라 각종 건강보조식품과 생약제도 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복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간에 좋다고 민간요법과 생약제는 대부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간에 손상을 줄 수 있고 특히 간염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지나친 음주는 심각한 간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간에 유익한 술은 없으므로 절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과다한 음주 후 해장술이나 불필요한 약제 추가 복용은 간 손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영양분이 어느 한 가지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균형 잡힌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대부분은 간에서 되사되므로 평소 절제된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섬유소가 많은 음식, 채소, 과일, 곡물을 많이 먹고 튀기거나 기름진 음식을 줄이며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달고 지방 성분이 많은 후식이나 간식은 피하고 비만하지 않도록 체중 조절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체중 조절로 몸의 비타민이나 미네랄 성분, 영양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면서 일주일에 1kg 이상 급격한 체중 감소는 오히려 심각한 지방 간염을 유발할 수 있고 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체 기관에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이야기지만 적당한 운동은 건강한 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자신의 건강은 본인이 직접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화기내과 전문의 권영석 선생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